나타샤 알리아로브나 로마노프. 1984년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에서 태어납니다. 블랙 위도우라 불리우는 나타샤의 출생일, 그리고 어디서 자랐는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키워졌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나마 얻은 정보가 있다면 소련 정보국 KGB의 레드룸이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 그곳에서 엄청난 훈련을 소화해내며 또래 중에서도 특출났던 나타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불임 수술을 해야 했고, 낳아준 부모도 먼 훗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충격까지 더해지며 레드룸이라는 곳, 나아가 국가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후 만난 사람들은 닉 퓨리와 호크아이. 그간 그녀가 러시아의 스파이 생활을 지내왔던 것을 정보를 통해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전해들은 부다페스트 사건을 겪으며 점차 서로의 믿음을 키워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공식적으로 나타샤는 완벽하게 실드 요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곧바로 지령받은 임무 중 하나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대표 토니 스타크를 감시하라는 것. 쉴드는 어벤져스 프로젝트, 즉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들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We need to find more weapons. more heroes. 사실 감시 명목하에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Want you to meet Agent Romanov. 그런 와중 이반 방코가 전쟁용 드론을 만들어내며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주저없이 악의 소굴에 뛰어들어 원인을 찾아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로부터 2년 후 201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는 토르의 동생인 로키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고, 이에 닉 퓨리는 위험하면서도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브루스 배너를 찾아내 데려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Who are you? Natasha Romanoff. 흥분하게 되면 헐크로 변하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녀의 지략으로 배너 박사를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합류시켰고, 나아가 로키의 진짜 계획을 알아내는 데 성공. You're a monster. Oh no. You brought the monster. So, Banner. That's your pl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end the rest.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외계 종족 치타우르에 맞서 주눅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Close it. 하늘에서 외계인들이 들락거리는 통로를 차단. 그렇게 승리한 어벤져스와 나타샤. 하지만 그들의 활약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어벤져스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 다른 히어로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 Captain America saved my life. 나타샤는 쉴드 요원으로 묵묵히 본인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스파이였던 자신을 받아준 닉 퓨리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지금의 소속 쉴드라는 조직으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타샤. Don't trust anyone. 스티브 로저스와 함께 쉴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I'm sorry. 쉴드가 사라진 이후 어벤져스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이 세상을 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그 속에 배너 박사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나마 가족들이라는 동료들이 있어 점차 행복을 느껴가고 있던 나타샤. 그런데 울트론으로 인해 AI와 전쟁이 시작. 소코비아에서도 어벤져스와 나타샤의 활약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브루스 배너는 나타샤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Okay? So help me out. I need you. 휴가도 없이 또다시 세상을 구하는 일을 수행 중이던 어벤져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게 되었고,
Sokovia. 앞전 소코비아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소코비아 협정. The Sokovia Accords.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협정으로서 UN 감독하에 체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 히어로들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따라야 한다는 아이언맨, 그럴 수 없다는 캡틴 아메리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나타샤도 예외 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11호 사태로 원치 않게 가족들과 싸우던 중 워머신의 심한 부상을 목격한 나타샤는 지지했던 토니 스타크를 등지고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They're coming for you. I'm not the one that needs to watch their back.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구. 외계인들이 제 집 지나 들듯이 마냥 판치기 시작했고 또다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과 함께 나타샤도 나타나게 되는데 외계인을 우주선으로 돌려보낸 이후 맞이한 것은 타노스라는 놈이 난생 처음 듣는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 Huddling across the Virgin Universe. 어벤져스를 포함 나타샤도 그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지 못하게 막아보려 했지만 끝끝내 모으게 된 타노스. 손가락을 튕기는데 그 결과 히어로들 혹은 온 우주 존재의 절반이 먼지가 되었고 그녀는 절반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세월을 보낸 지 5년. 가족 같은 동료들이 사라진 것에 아직도 괴로워하는 나타샤. 그런데 Oh, hi, is anyone home? This is Scott Lang. 사라진 절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앤트맨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Are you okay? Yeah. 그는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을 당시 양자 영역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고 이 양자 영역을 통해 어쩌면 과거로 갈 수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만 Like before Thanos. Wait, are you talking about a time machine? 딱히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It's crazy. Scott, I get emails from a raccoon, so nothing sounds crazy anymore.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던 절박함 속에 반만 남은 어벤져스를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See you in a minute. 웃음을 되찾은 나타샤. 그렇게 히어로들은 각각 날짜의 장소를 정해 타노스보다 먼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호크아이와 한조가 된 그녀는 2014년에 소울스톤을 위해 보르미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레드스컬. 하는 말이 소울스톤을 얻으려면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을 바쳐야 한다는 것. In order to take the stone, you must lose that which you love.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자신을 희생하려 했고 호크아이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려는 그때 한 발 앞서 나타샤는 괜찮다 라는 말과 함께 소울스톤을 위해 몸을 내던집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나타샤 로마로프의 마지막 모습은 여기까지이고 앞서 언급한 11호 사건 중 지지했던 아이언맨을 등지고 나타샤가 호련히 사라지는 이때부터 타노스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캡틴 아메리카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약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 중 나타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곧 개봉하는 블랙 위도우입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개봉이 2019년 7월,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개봉하는 마블의 24번째 영화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를 잠시 떠난 나타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어떠한 두 집단이 그녀를 추적해 오게 되는데 추적해 오는 자들은 요원들을 대동한 로스 장군, 그리고 소련의 레드룸이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당시 그 요원들을 통제하는 태스크 마스터입니다. 지금 보이는 해골 마스크를 쓴 자 태스크 마스터의 능력 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히어로들의 모습과 능력들을 그대로 카피한다는 점. 이를테면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타고 다니는 모습, 혹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리고 나타샤 본인의 모습까지. 이 두 집단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나타샤의 아군으로는 레드 가디언, 멜리나 보스토코프, 마지막으로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위도우들의 저항도 따돌려야 하는 영화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의 그동안의 활약, 곧 개봉하는 영화 블랙 위도우 예고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의 정리는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영화 소환하기 신이반이었습니다.